나는 걸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전해지는 단단한 땅의 질감을 좋아한다. 나는 걸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전해지는 단단한 땅의 질감을 좋아한다. 내가 외부의 힘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듯 쿵쿵 딛고 걸어가는 게 좋다. 그런데 내 두 다리가 받칠 수 있는 것보다 체중이 불어나면 걸을 때 무릎과 발목에 피로가 빨리 온다. 나도 영화 촬영 기간이 아닐 때는 몸무게가 약간씩 늘곤 하는데 굳이 체중을 달아보지 않아도 걸으면 바로 한다.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더 빨리 가빠온다. 몸이 비만할 때는 많이 걸으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차례로 아프다가 팔이 저리고 손발이 붓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걷기를 중단하는데 사실 이럴수록 더 걸어주어야 한다. 꾸준히 걷다 보면 이런 통증들이 조금씩 풀리고 살도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하체가 아주 상큼해지는 순간이 온다. 걸을 때 하중이 거의 없이 가뿐한 상태. 이것이 내가 유지해야 할 최적의 몸무게다. 하와이에 가기 전까지 나는 뭐에 그리 쫓겼는지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법도 쉼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종종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중에도 나는 잘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닌 곳의 흔적을 남기려 안달했던 것 같다. 무엇을 벗고 어디를 가봤고 웬만한 데는 전부 다 돌아다녀 봤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여행한 것이다. 이러니 남들이 좋다는 곳에 가도 친구들과 술 한 잔 마시고 나면 아이고 잘 놀았다. 근데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네 하며 남몰래 허전해하는 수밖에. 그런데 하와이는 달랐다. 첫날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 일출을 보았다. 그리 신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 풍광이 혀를 내두를 만큼 빼어난 절경도 아니었다. 그런데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 별거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했다. 태양은 내 등을 포근하게 데워주고 공기는 꽉 막혔던 나의 혀를 뚫어주는 것 같았다. 하와이의 땅은 내 두 다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주어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여기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온 안식처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그 별거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했다. 태양은 내 등을 포근하게 데워주고 공기는 꽉 막혔던 나의 혀를 뚫어주는 것 같았다. 하와이의 땅은 내 두 다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주어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잘 관찰해보자. 원래는 호기심이 솟고 흥미롭게 느껴지던 것들이 다 심드렁하다. 만사가 팍팍하게 느껴지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뾰족하게 군다. 아주 작은 변수에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전환과 쉼을 요구하는 사인이다. 이 모든 것이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전환과 쉼을 요구하는 사인이다. 이때 방구석에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그냥 나아지길 기다리면 머리는 무거워지고 기분은 점점 가라앉는다. 계속 누워있으면 누워있어서 힘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느라 힘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늪에 빠져들려 할 때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나를 맡겨둘 게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을 정해두고 내 몸과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편이 좋다. 나는 사람이 그다지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동물이다. 마치 날씨처럼
매일 다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다. 변화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은 물결에 배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므로 닻을 단단히 내려둘 필요가 있다. 나에겐 일상의 루틴이 닻의 기능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지켜온 루틴을 반복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에게 그게 무엇이든 루틴을 정해놓고 어떤 기분이 들든 무조건 지킬 것을 권한다. 내가 지키는 루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걸으며 몸을 푼다. 둘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먹는다. 셋째, 작업실이나 영화사로 출근하는 길엔 별일이 없는 한 걷는다. 루틴이란 내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든 간에 일단 무조건 따르고 보는 것이다. 고민과 번뇌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묶어두는 동아줄 같은 것이다. 당장 걸으러 나갈 때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피곤하고 아픈데 꾸역꾸역 나가나 싶어 귀찮은 마음도 들겠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힘들 때마다 망설이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움직이게 될 것이다.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친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 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힘들 때는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의 걸을 만한 힘 정도는 남아있다. 그리고 걷기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태엽을 감아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힘들다. 걸어야겠다.